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성공은 협상력에 달려있다. 오늘 세 번째 시간 황전원입니다. 성공을 원하십니까? 협상을 배우십시오. 성공한 사람은 누구나 다 협상을 몸으로 익히고 체득한 사람이고 협상의 달인들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협상으로서 협상을 통해서 리더로서의 완전한 인격이 형성될 수 있다라는 주제로 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어린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어린아이가 갑자기 밥을 먹지 않겠다고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이유는 용돈 인상이었습니다. 부모가 본인이 원하는 만큼 용돈 인상을 해주지 않자 본인은 용돈과는 관련이 없는 밥을 먹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자, 이때 이 어린아이가 밥을 먹겠다, 먹지 않겠다, 즉 먹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 어린아이의 입장입니다. 주장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문제는 용돈 인상입니다. 용돈 문제죠. 쉽게 이야기해서. 그러니까 드러나는 것은 밥을 먹지 않겠다이지만 실질적인 이해관계는 용돈이라고 하는 그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협상에서 일반적으로 드러나는 주장, 외부적으로 드러나는 주장을 우리는 입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포지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드러나지는 않지만 실제적으로 숨어있는 이해관계, 이것을 우리는 이해관계 또는 이익이라는 표현을 써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상책을 보면 입장이냐 이익이냐 하는 부분들이 여러 번 많이들 강조를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입장과 이익이 같은 경우는 거의 없어요. 대부분 본인의 입장과는 달리 별도의 이해관계가 숨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협상이 잘 진행되기 위해서는 이 입장을 보는 것이 아니고 숨어있는 이해관계를 찾아서 그 이해관계를 타결을 지을 때 협상은 잘 진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밥을 먹지 않는 어린아이와의 관계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애가 밥을 먹지 않겠다고 하니까 부모가 설득에 났습니다. 즉 부모와 아이 간의 협상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부모가 밥을 먹지 않겠다라고 하는 학생의 그 어린아이의 입장만을 생각을 해서 이렇게 대화를 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이 어린아이에게 너 밥을 먹지 않으면 머리에 두뇌로 가는 당분이 부족해져서 너 머리가 나빠져서 공부를 못하게 될 거야. 너 밥을 먹지 않으면 몸이 허약해져서 나중에는 제대로 걸어 다니지도 못할 거야.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했을 때 이 이야기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실마리가 될 수 있을까요? 아마 그 어린아이는 부모가 아무리 그 이야기를 한다고 해도 절대 밥을 먹지 않겠다라고 하는 입장을 굽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단 한 가지, 용돈 인상, 즉 숨어있는 이해관계인 용돈 인상을 해결을 하면, 타협을 하면 이 밥 안 먹는 문제는 저절로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협상을 진행을 할 때 있어서는 상대방의 입장보다는 그 숨어있는 이해관계를 찾아서 숨어있는 이익을 찾아서 그 이익을 논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게 주로 이제 결정적인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협상을 하다 보면 협상이 이렇게 몸에 익숙하게 된 사람은 항상 그 사람의 드러나는 입장보다는 실제적인 이해관계, 즉 사건 해결의 결정적인 실마리가 되는 핵심 키가 뭐냐, 본질이 뭐냐, 이 사안의 본질이 뭐냐 하는 것을 자꾸 보게 되고 그것을 볼 수 있는
능력이 키워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리더가 갖추어야 될 가장 기본적인 요건입니다. 리더가 일반 구성원들과 똑같이 보고 느끼고 판단한다면 리더로서의 자격은 없습니다. 리더는 어떤 사안을 정확하게 그 본질을 꿰뚫어서 결정적인 해결 방안, 솔루션을 제시할 수 있는 통찰력을 가진 것이 바로 리더의 요건입니다. 협상은 상대방의 드러나는 입장보다는 그 속에 숨어있는 본질적인 것을 보려고 하는 훈련이 저절로 되는 것이 바로 이 협상 트레이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리더로서의 역량이 키워질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영화 명량 보셨나요? 워낙 유명한 영화이기 때문에 아마 대부분 다 보셨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명량에 보면 이수진 장군께서 이렇게 한 대사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두려움을 용기로 바꿀 수 있다면 그 용기는 1000배, 100배 더 커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수진 장군께서는 전쟁 승리의 승패의 요인이 무슨 배의 숫자나 군사의 많고 적음이나 무기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그 군사들 안에 내면에 들어가 있는 두려움을 없애는 것이 바로 승리의 결정적인 요인이다. 즉 그것이 본질이다 하는 것을 꿰뚫고 계셨던 것입니다. 타고난 리더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날처럼 이렇게 무기가 고도화되고 전자전이라고 할 정도로 무기가 고도화되어 있는 이 시대에도 전쟁의 승패를 결정짓는 결정적인 요인은 내가 지키고 있는 이 자리를 죽음으로써 사수하겠다라고 하는 임전무태의 그 군인 정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군인에게는 사기가 중요하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전쟁의 승패가 바로 두려움을 없애는데 그 본질이 있기 때문에 그 본질을 깨닫고 그 두려움을 용기로 바꾸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리더는 어떤 본질을 꿰뚫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그 능력은 협상을 통해서 우리가 키워질 수가 있다. 자, 두려움을 용기로 바꾼다. 여러분들이 정말 가슴에 새겨야 될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두려움과 용기는 사실 같은 것입니다. 어떤 사안에 대해서 두려움이 생긴다고 하면은 그 사안을 맞닥뜨릴 수 있는 용기가 같이 생긴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두려워하면 심장 박동이 빨라지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어떤 사안에 대해서 용기 백배해서 빨리 그 문제를 해결하고 싶고 빨리 쳐들어가고 싶다. 이렇게 했을 때도 역시 똑같이 가슴이 두근거리고 심장 박동이 빨라지는 것입니다. 즉 두려움과 용기는 같은 심리 상태입니다. 그 심리 상태를 우리가 두려움으로 받아들이면 두려움이 되는 것이고 그것을 용기로 받아들이면 용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안에 대해서 두렵다, 나는 저게 두렵다라고 하는 것은 저것을 이겨낼 수 있는 용기가 같이 발동하고 있는 것이고 두려움을 선택할 것이냐 용기를 선택할 것이냐 하는 것은 전적으로 여러분들의 몫인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두려움은 용기로 바꿀 수 있다.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용기를 선택하기만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을 용기로 바꾼다 하는 것은 그 사태의 본질을 꿰뚫은 이수진 장군님의 리더로서의 탁월함을 우리가 볼 수도 있는 것이지만 우리 자신들도 언제나 이 두려움을 용기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자세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또 한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클린턴 대통령 여러분들 잘 아시죠?
클린턴 워낙 뭐 잘생기고 유명한 클린턴 대통령인데 여러분들 뭐 누구나 클린턴 대통령의 그 성추문, 성스캔들 부분을 아마 다 기억을 하고 계실 것입니다. 클린턴의 성스캔들이 이제 폭로가 되니까 특별검사가 임용이 됩니다. 스타라고 하는 특별검사가 임용이 되어서 이 부분을 조사를 하려고 했을 때 이 클린턴 대통령의 부인인 당시 힐러리는 스타 검사를 맹비난을 했습니다. 이것은 정치적 음모다. 그렇게 맹비난을 하고 나섰습니다. 자, 이때 그러면 힐러리는 클린턴의 행동이 정당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까요? 힐러리가 외도하는 그 가치관을 인정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일까요? 뭐 정확한 소식통인지는 모르지만 힐러리가 클린턴에게 재떨이를 집어던져서 힐러리가 클린턴이 멍이 들었다. 또 골프채를 휘둘렀다. 이런 이야기들이 들리는 것을 보면 힐러리 역시 도저히 클린턴의 행동을 용서할 수 없었고 그 가치관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는 것은 우리가 익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힐러리는 자신의 입장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그 속에 숨어있는 이해관계, 정치적 이해관계, 예를 들면 자기 남편이자 대통령인 클린턴이 대통령직을 무사히 수행을 해야 수행을 할 수 있도록 바라는 문제가 있고, 또 클린턴이 무사히 대통령직을 마쳐야 본인에게도 다음에 정치적 기회가 돌아온다 하는 이런 부분들을 이런 이해관계 부분을 생각을 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스타 검사를 이건 하나의 정치적 음모다 하면서 이렇게 막강하게 공격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협상장에서 보면 협상은 협상 상대방의 가치관이나 도덕을 논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막상 협상에 대하다 보면 정말 말도 되지 않는 가치관이나 도덕을 들고 나서 주장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그 사람의 가치관이고 도덕관일 뿐입니다. 우리는 그 아래에 숨어있는, 즉 도덕이나 가치관의 입장으로 표현이 될 텐데 그 안에 숨어있는 실질적인 이해관계를 찾아서 우리에게 조금 더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만 하면 될 뿐입니다. 힐러리가 자기와의 가치관이 맞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치관을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그 가치관을 내세웠다면 스타 검사를 그렇게 비난할 수도 없었고 자기 남편인 클린턴 대통령을 옹호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가치관은 잠깐 접어두고 실질적인 이해관계, 정치적 이익을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협상도 마찬가지입니다. 협상을 하다 보면 정말 쳐다보기도 싫을 정도의 가치관이나 도덕관을 가지고 협상에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라도 그것은 그 사람의 가치관일 뿐이고 그 사람의 도덕관일 뿐이고 협상은 그러한 도덕관이나 입장을 논하는 자리가 아니고 숨어있는 이해관계를 논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과도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이익을 도출해내는 것, 그것이 바로 협상이고 이것은 리더가 갖춰야 될 가장 기본적인 요건 중에 하나입니다. 전쟁 중인 나라에서도 정말 쳐다보기도 싫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전쟁 중인 나라인 경우에도 우리가 조금이라도 이익이 된다면 물밑 협상을 하고 대화를 하고 타협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리더로서의 기본 요건이 되는 것입니다. 자, 원수 같은 나라, 그러면 우리 보통 일본을 이야기합니다. 위안부 할머니 합의 문제 때문에 또 시끄럽기도 하고 그랬는데 정말 원수같이 꼴도 보기 싫지만 필요하다면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이익이 돌아온다면 대화와 타협을 하는 것이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협상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리더의 가장 기본적인 요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협상을 트레이닝을 하다 보면 어떤 사안이든 간에 입장보다는 그 뒤에 숨어있는 이해관계인 이익을, 본질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되고 그 다음에 또
그 다음에 또 무엇보다도 원수와 같은, 원수처럼 여겨질 정도의 가치관을 가진 사람하고도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러한 리더로서의 갖추어야 될 어떤 포용력, 이런 부분들을 갖추어질 수가 있다. 그래서 협상을 통해서 우리가 리더로서 합당한 인격을 우리가 갖추어 나갈 수 있다 하는 부분이 오늘 강의의 요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협상으로 리더로서의 인격이 완성된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추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